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나는 왜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 왜 어떤 습관은 나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데 다른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할까? 하고 말입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해보셨다면 오늘 영상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능이라는 게 화려하거나 요란하거나 누가 봐도 티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주 뛰어난 지성을 가졌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들이 오히려 아주 사소한 일상의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비범한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뇌는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평범하거나 남들에게 오해받거나 심지어는 유별나다고 느끼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평범한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정신활동을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10가지 습관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만약 이 중 몇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각 습관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자신만의 패턴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습관에 다다를 때쯤이면 왜 진짜 지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종종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투명인간처럼 지내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아주 미묘한 습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말은 적게, 생각은 훨씬 더 깊게 합니다. 많은 대화들이 마치 서로 먼저 대답하려고 경쟁하는 경주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들이 잠시 말을 멈추는 건 부끄러워서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정보를 거르고 평가하고 아이디어를 정제하느라 바쁘기 때문이죠. 입 밖으로 말이 나오기 훨씬 전에 내면의 목소리가 이미 모든 힘든 작업을 끝낸 상태인 겁니다. 이런 내적 처리 과정이 명료함과 정확성을 만들어내고 바로 그 때문에 이들이 일단 입을 열면 그들의 말에 뚜렷한 의도와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들은 모든 문장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불필요한 잡담을 피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대화에는 에너지를 낭비하려 하지 않죠. 이렇게 조용히 숙고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거나 살살맞다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입을 열기 전에 여러 겹의 의미를 끊임없이 분석하고 있다는 명석한 지성의 증표일 뿐입니다. 두 번째 습관,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도 질문을 던집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에게 정답이란 결코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말 한마디조차도 이들의 호기심에 불을 지피죠. 세상은 이해되기를 기다리는 숨겨진 장치들로 가득 차 보이고 기존의 통념들은 굳게 닫힌 문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 어떤 주장을 하면 이들의 본능은 그 주장의 기원을 탐색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쪽으로 향합니다. 이들은 이기기 위해 논쟁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토론합니다. 이런 끊임없는 탐구는 피상적인 설명에 안주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을 형성하고 질문을 던질 때마다 더욱 견고해지는 비판적 사고의 토대를 만듭니다. 바로 이 이해에 대한 갈증 때문에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논리가 결여된 규칙이나 시스템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겁니다. 단지 남들이 다 한다는 이유만으로 따르는 것은 이들에게 숨이 막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지성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닌 논리적인 일관성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습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패턴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세상은 혼돈 그 자체로 느껴지지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그 혼돈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패턴과 연결고리를 찾아내 질서를 부여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행동이든 대화든 트렌드나 데이터든 이들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기 훨씬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반복적인 구조를 감지해냅니다. 이런 패턴들은 무슨 신비로운 예언 같은 게 아닙니다. 결코 꺼지지 않는 예리한 인식으로 삶을 관찰한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죠. 그리고 이 능력은 이들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주지만 동시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소모가 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패턴을 본다는 것은 모든 곳에서 그 결과를 함께 본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끊임없이 스캔하는 것이 이들이 세상을 처리하는 방식의 일부가 됩니다. 네 번째 습관, 아무도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적인 사람들은 비효율적인 상황을 마주쳤을 때 그걸 그냥 알아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걸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이들에게 문제는 짜증나는 방해물이 아니라
흥미로운 퍼즐과도 같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들의 뇌는 본능적으로 더 순조로운 길이나 더 똑똑한 구조를 찾아 헤맵니다. 이들은 그저 그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시스템을 설계하고 업무를 최적화하고 프로세스를 재창조합니다. 이건 노력이 아니라 일종의 지적인 놀이죠. 하지만 이 강점에는 마찰이 따릅니다. 자신에게는 너무나 명백해 보이는 해결책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마치 서로 다른 주파수에서 소통하는 것 같은 단절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5번째 습관, 책의 페이지가 아닌 사고의 틀을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 한 권을 끝내기 위해 독서를 하지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의 구조, 즉 사고의 틀을 확장하기 위해 책을 읽습니다. 이들의 독서 습관은 외부에서 보면 뚜렷한 패턴 없이 이 분야에서 저 분야로 넘나드는 등 다소 산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관점을 수집하려는 치밀한 추구가 숨어 있습니다. 철학, 과학, 역사, 예술, 기술 등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을 확장하거나 재구성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멘탈 모델을 축적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독서량이 아니라 다양성입니다. 각각의 새로운 관점은 이들의 인지적 유연성을 강화시켜주고 전혀 다른 분야의 아이디어들을 융합하여 독창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특별한 능력을 부여합니다. 6번째 습관, 제자리만 맴도는 생각이 아닌 체계적인 층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이 너무 많다는 것을 불안의 한 형태로 보곤 합니다. 하지만 지능이 높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들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제자리만 맴도는 대신 수직적으로 생각을 쌓아 올립니다. 가능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시뮬레이션하고 결점을 해체하고 해결책을 다듬는 식이죠. 이러한 계층적 사고는 복잡함을 명료함으로 바꿉니다. 이들이 행동에 옮길 때쯤이면 이미 머릿속으로 여러 버전의 결과를 살아본 셈이라 나타나기도 전에 불필요한 위험들을 제거해버립니다. 이러한 정신적 준비 과정이 바로 이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도 침착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훨씬 전에 이미 혼자만의 공간에서 모든 작업을 끝내놓았기 때문이죠. 7번째 습관, 깊은 침묵 속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침묵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자신의 마음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능이 높은 사람들에게 침묵은 마침내 마음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곳은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고 흩어진 생각들이 정렬되며 창의성이 형태를 갖추는 곳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피하기 위해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끊임없는 소음과 방해로 넘쳐나는 사회에서 조용히 자신의 생각과 마주 앉을 수 있는 이들의 능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정신적인 힘이 됩니다. 이들의 수많은 돌파구들은 다른 사람과 공유되기 훨씬 전에 바로 이 고요한 공간에서 탄생합니다. 8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이 말씀만 드릴게요. 만약 오늘의 통찰이 여러분 자신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면 이 영상이 필요할 만한 다른 분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번째 습관, 놀라울 정도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합니다. 자기 기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지만 지능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들의 내면의 기준은 진실이 불편할 때조차도 진실을 요구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실수를 움츠러들지 않고 인정하며 약점을 방어적으로 변명하지 않고 분석하고 실패를 핑계 없이 직면합니다. 이러한 수준의 자기인식은 감정적인 회복 탄력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바로 이들의 성장을 이끄는 엔진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 할 때 이들은 자신의 성장을 지킵니다. 이러한 내면의 정직함이 이들을 때로 강렬하거나 날카로워 보이게 만들 수 있지만 바로 이것이 이들이 주변 사람들보다 더 빨리 발전하는 이유입니다. 9번째 습관, 정신적 에너지를 정밀하게 관리합니다. 이들에게 생산성이란 매시간을 무언가로 채워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중요한 시간을 지켜내는 것을 의미하죠. 이들은 자신의 정신적 리듬을 이해하고 언제 자신이 깊은 사고나 창의성 또는 분석에 가장 적합한 상태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억지로 생산성을 쥐어짜는 대신 자신의 생체 시계에 맞춰 일정을 조율합니다.
이 접근법은 뇌에 거스르지 않고 뇌와 함께 일하기 때문에 더 적은 부담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하게 해줍니다. 이들은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에너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인지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비범한 결과물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10번째 습관, 생각보다 훨씬 더 세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그들이 항상 똑똑하고 현학적으로 들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진정한 지성은 종종 단순함 아래에 그 모습을 감춥니다. 이들은 자신의 지성을 과시하기 위해 복잡한 언어를 사용하는 대신 복잡한 것을 명료하게 번역하여 다른 사람들이 압도당하지 않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누구나 접근할 수 있을 때까지 아이디어를 다듬고 또 다듬죠. 이렇게 단순화하는 능력은 지능의 부족이 아니라 지능의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대신 나도 할 수 있다는 유능함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미묘한 기술은 너무나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도 그 대단함을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 습관들 중 단 몇 개라도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그걸 그냥 넘기지 마세요. 똑똑하다는 자격을 얻기 위해 대단한 자격증이나 남들의 인정 혹은 검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적인 행동이 이미 그 진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지능이란 외부에서 주어지는 꼬리표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도구입니다. 이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이 습관들 중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와닿았나요? 여러분을 가장 강하게 흔들었던 번호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찬란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발견해 봅시다. 오늘도 당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돕는 안내자, 알씨였습니다.